2022년 칸 영화제 감독상을 받은 헤어질 결심은 한마디로 말해 무엇에 관한 영화일까? 관객의 취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아마 사랑에 관한 영화라는 답이 많지 싶다. 남녀 주인공이 서로를 향해 풀어낸 감정의 애통한 선이 관객마저 칭칭 휘감아 먹먹하게 극장을 떠나게 하는 영화라고 할 때 그 감정이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다만 차고 오르기만 할 뿐 넘치지 않는 어긋나기만 하는 마음들의 삼투를 사랑만으로 설명하기엔 부족한 감이 있다. 박찬욱 감독은 상실을 이야기한다. 헤어질 결심은 어른들의 이야기이다.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수사 드라마이기도 하지만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른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상실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이다. 마냥 비극적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닌 보다 미묘하고 우아하고 유머러스한 방식으로 표현하고자 노력했다. 탕웨이가 분한 송설애와 박해일이 분한 장혜준이 피해자 대 형사로 만나 석양의 바닷가 밀물 장면과 함께 끝나기까지 설애는 4번의 살인을 저지른다. 살인 대상을 나열하면 어머니, 남편, 다음 남편, 그리고 자신의 순이다. 얼핏 영화에서 다루는 전형적인 악녀의 행각을 연상하기 쉽다. 설애는 혜준에게 묻는다. 내가 그렇게 나쁘냐고. 그런 항변이 나쁘지 않은 게 4번의 살인에 사악이 깃든 게 한 번도 없다. 첫 번째 살인은 어머니의 요청으로 그의 안락사를 도운 것이어서, 즉 어머니를 간병하기 위해 간호사가 되었다가 법률 용어로 어머니 존엄사의 주력자가 된 것이어서 살인의 범주에 낀다기보다는 살인과 활인의 경계에 걸쳐 있다. 두 번째 살인은 명백한 살인이다. 이 살인 사건을 계기로 착하고 다정한 형사 혜준과 조우한다. 두 번째 살인은 일종의 납치 결혼과 연이은 폭력적 감금 상태에서 나쁜 남편을 폭력으로 제압한 논리상 정당 방위에 근접한 살인이다. 마침내 죽어야 할 사람을 마침내 죽인, 윤리적으로 범죄 성립을 두고 논란이 많을 단지 실정법상 살인일 뿐이다. 이 사건은 마침내 설애의 우는 장면을 보며 그의 무죄를 확인한 혜준이 설애를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그리하여 설애의 범죄가 완전 범죄로 일단락되는 순간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되지 않았으면 학대받은 아내가 폭력 남편을 응징한 완전 범죄로 끝났을 것이다. 하지만 허위에 근거해 성립된 그 사랑이 모범 형사 혜준에게 설애의 범죄를 확인할 계기를 제공한다. 둘이 사랑하지 않았다면 완전 범죄가 두 사람 모두에게 나름의 해피엔딩을 주었을 테지만 사랑하지 않는 것과 해피엔딩은 특정한 부류의 영화에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 영화가 아닌 현실이었으면 마침내 죽고 마침내 온 것으로 마침내 두 사람의 사랑이 사랑다운 사랑이 되었을 수 있지만 영화처럼 아름답고 처연한 결말을 기대하지 못한다. 혜준은 품위의 인물로 설정된다. 품위의 이유는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이다. 설애의 범죄를 확인한 형사 혜준은
품위를 잃으면서까지 설애의 범죄를 묵인한다. 핸드폰은 바다 깊숙한 곳에 버려요. 아무도 찾지 못하도록. 이란 말을 남기고 혜주는 떠난다. 사랑이란 단어가 들어가지 않은 그 사랑 고백을 남기고 혜주는 형사로서 붕괴한다. 범죄 은닉은 형사의 품위를 성립게 하는 목록에 들어있지 않을 뿐더러 품위를 무너뜨리는 목록의 첫 줄에 들어있다. 세 번째 살인은 혜준을 지키기 위한 살인이다. 직접 살인을 저지르진 않았다. 살인을 예상하고 그 살인의 정황을 계획하고 실행했다.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한 자신이 사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살인이다. 범죄를 찾아내는 형사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 마지막 살인, 즉 자신의 살해 또한 크게 보아 사랑한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한 살인이다. 살인범을 살해함으로써 사건은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남는다. 설애는 혜준의 영원한 미제 사건으로 파묻힌다. 마침내 연쇄 살인마에 등극한 설애의 삶은 극중 대사로는 불쌍한 삶이지만 캐릭터로는 불쌍한 캐릭터라고 말하기 힘들다. 4번의 살인에 걸쳐 그는 단호했고 해야 할 일을 해내는 결연한 인물이다. 살인 앞에서 그는 우유부단하지 않았고 비록 사랑이 자기 몫이 아니었지만 사랑한 사람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믿는 일을 주저하지 않고 즉각 실행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살인은 혜준이 사랑의 고백 대신 사랑의 행동을 남기며 떠나고 설애가 사랑하는 이의 더 큰 붕괴를 막기 위해 헤어질 결심을 한 결과로 제시된다. 나비 효과인 셈이다. 설애가 조금 덜 불쌍했거나 조금 덜 단호한 캐릭터였다면 완전 범죄 뒤 2번의 추가 살인은 일어나지 않았을 터이다. 소설이나 영화에서 그리는 인물이 대체로 꽉 채운 형상이기 마련이어서 그럼에도 4번의 살인은 불가피했다고 할까? 설애에게 불쌍한 희생양과 치열한 투사의 모습이 중첩된다. 어머니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어머니를 죽이고 자신의 품위를 회복하기 위해 남편을 죽인다. 세 번째 살인과 네 번째 살인을 사랑한 사람의 품위를 지키기 위한 살인이었다고 말해도 무방하다. 사랑한 사람의 붕괴를 막지는 못했지만 그 사람의 품위를 지켜주고자 한 불쌍한 여인의 선택을 품위라는 단어로 퉁치기엔 뭔가 부족해 보이기도 한다. 사랑은 오해하였지만 사랑의 디테일을 억압하지 않은 채 자신의 불쌍한 삶에 기적처럼 드리운 아름다운 그림자를 붙들고자 한 설애. 실체가 붕괴하면 그림자 또한 붕괴한다. 설애가 웅크린 웅덩이 앞의 모래더미가 찬란한 석양과 압도적 밀물로 웅덩이 속으로 너무 간단히 그래서 불쌍하게 쏟아져 내릴 때 우리가 차마 설애에게 손을 내밀지 못하는 게 그에게 살아갈 결심이 불가능함을 직감하기 때문이다. 설애의 네 번째 살인의 대상이 자신이 아니라 혜준이었다면 그런 결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헐리우드류의 허망한 해피엔딩은 헤어질 결심이나 탕웨이란 배우에 애초에 어울리지 않기에 논외가 된다. 그럴 바엔
차라리 설애가 타살당하는 시나리오가 더 낫다. 태어나서 죄송합니다. 고 말하는 혐오스런 마츠코가 야구 배트로 머리를 가격당해 아라카와 강 근처의 들판에서 쓸쓸히 숨졌듯 그런 혐오스러운 결말이었다면 미제 사건으로 남은 헤어질 결심 엔딩의 대단하고 아름다운 슬픔을 구현하지 못했겠다. 그럼에도 개인적으로 설애와 마츠코가 마음속에서 겹쳐졌다. 당신이 사랑을 말한 순간 당신의 사랑이 끝났고 당신의 사랑이 끝난 순간 내 사랑이 시작됐죠. 영화의 말미에 설애가 해준에게 한 이 중요한 대사는 극 중에서 중국어로 말해지기에 관객만 듣고 해준은 듣지 못한다. 이러한 기이한 대화법 자체가 그들 사랑의 기본 구도이다. 내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에 헤어질 결심이 시작되고 불쌍한 삶에는 붕괴의 도미노가 시작된다. 발터 벤야민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마르크스는 혁명은 세계사의 기관차라고 말했다. 그러나 어쩌면 사정은 그와는 아주 다를지 모른다. 아마 혁명은 이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사람들이 잡아당기는 비상 브레이크일 것이다. 만일 불쌍한 삶이 혁명의 범주에 묶일 수 있다고 한다면 설애의 마지막 결심을 비상 브레이크를 잡아당긴 것에 비유해도 좋을 텐데 결국 혁명이라는 게 마침내가 부사가 아니라 구두법임을 확인하고 만다. 마침표라는. 박 감독 말대로 이것이 어른의 감성을 다루었다면 어른이 어느 정도 나이를 뜻하는지가 자의적이나 어른 감성엔 동의하게 된다. 두 주인공의 감정과 행태는 전적으로 감독의 연출 때문에 가수 정훈이의 안개를 공감하는 모습을 취한다. 정훈이가 1967년에 이 노래로 데뷔했고 이봉조란 천재적인 대중가요 작곡가의 작품이라는 걸 알만한 연배보다는 어른 범위가 더 넓겠지만 아무튼 감독이 언급했듯 안개는 이 영화의 핵심 모티브이다. 안개라는 노래의 느낌이나 가사는 물론 엔딩에서 송창식과 함께 부르는 안개까지 이 노래의 그림자 하나가 이 영화를 관통한다. 마침내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문장을 쓰고 마침표를 찍을 줄 알고 마침내를 기다리지만 마침내가 대체로 마침표임을 혹은 드물게 마침표를 찍고 마침내의 그림자가 뒤늦게 들이온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른 감성을 안다고 하겠다. 안개의 어른 감성은 자연스럽게 상실로 이어진다. 예컨대 밤으로의 긴 여로에서 안개인간이란 표현의 안개가 헤어질 결심과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듯 영화나 소설에서 제시된 안개의 다양한 맥락 가운데 이 영화의 안개가 상실의 아우라임은 뚜렷하다. 두 주인공 가운데 상실에 보다 초점이 맞춰진 인물은 혜준이다. 만만하지 않은 품위를 갖춘 실력있고 청결한 형사인데다 모범적인 남편이라는 캐릭터는 한눈에 분열과 상실의 무대임이 드러난다. 여자에게 따뜻한 음식을 해서 먹이는 친절하고 다감한 성품에 피해자에게 예의 바르고
흉악범과 맞짱을 떠 밀리지 않는 최연소 타이틀의 실력파 형사. 완벽한 이 인물은 그러나 불면증에 시달린다. 한 번의 사건으로 해주는 붕괴하며 가정과 직장이 그의 실존에서 허울이었음을 자각한다. 하지만 자각이 그의 불면과 붕괴를 막지는 못한다. 그의 붕괴는 그의 우유부단과 기적처럼 찾아온 마침내로 인식하지 못하는 허영심을 촉매로 가속한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의 무덤 위에서 그곳에 그녀가 잠든지도 모른 채 헛되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을 뿐이다. 그 사람은 어디에 갔을까? 라는 안개의 가사를 김소월의 시로 바꾸어 놓아도 깜짝같다. 사랑의 무덤 위를 서성이며 비로소 사랑을 깨닫는다. 그는 삶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살았다고 믿었지만 실상은 삶에 장악당하고 살았다. 잠복 근무를 많이 해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잠이 오지 않아 잠복 근무를 한다고 스스로 말하듯 막연하게나마 해주는 삶의 불안을 예감했다. 자신의 심장이 어차피 그녀의 것임을 알았지만 내어줄 때를 놓치고 그녀의 심장이 멎은 그녀의 무덤 위에서 절규한다. 인공 눈물에서 나는 제 눈을 찌른 오이디푸스를 잠깐 떠올렸다. 상실을 이야기한 비극이란 공통점에서 그랬을까? 따지고 들면 다른 점이 더 많다. 헤어질 결심에 N차 관람이 이어진 이유는 다양한 복선과 감각적 처리 등 연출의 재능이 확연하게 발휘되었기 때문이다. 물이 오를 대로 오른 박 감독의 연출 역량이 곳곳에서 빛을 발했다. 바닷가 도로의 부감 샷은 대미를 장식하는 메시지로 손색이 없다. 자기 분열과 소통 불능 속에서 서로를 향한 끊임없는 탄탈로스적인 욕망이 영화의 시종일관 분출하다가 마지막엔 마침내 마침표를 찍어야 하였고 엔딩 장면은 부감 샷의 부연에 불과하였다. 부감 샷은 바닷가 도로를 경계로 화면을 나눈다. 아슬아하지만 뚜렷한 분할. 그러한 원경의 수평적 갈림은 지상과 지하, 생과 사의 갈림이란 근경의 수직적 갈림으로 대치된다. 멀리서는 뚜렷이 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가까이선 눈앞에 두고도 찾지 못한다. 녹음기 속의 저 폰은 바다에 버려요. 깊은 데 빠뜨려서 아무도 못 찾게 해요. 라는 해준의 말을 사랑해요. 라는 말로 번역해 끊임없이 듣는 설에 그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니지만 때로 길고양이에게 한 중국어의 마음을 심장으로 알아듣는 등 감독은 현대 문명의 이기를 통한 소통의 풍경과 그 소통의 근원적 한계, 그럼에도 그 한계를 넘어서려고 애쓰는 열망을 전한다. 화면을 편집하며 시공간을 짜깁기 하는가 하면 상상을 능청맞게 현실로 자연스럽게 치환함으로써 그들의 분열의 현실과 합일의 욕망을 형상화한다. 특히 당신이 사랑을 말한 순간 당신의 사랑이 끝났고 당신의 사랑이 끝난 순간 내 사랑이 시작됐죠 라는 말을 중국어로 말하게 하고 핸드폰 앱으로 번역하지 않은 마지막 대화 처리가 감각적이었다. 마치 뛰어난 광대가 공연과 무대를 완벽하게 휘어잡듯 감독은
관객을 지배했다. 많은 복선 중 심장과 마음의 오역이 개입한 죽은 새의 장사 장면은 저 폰은 바다에 버려요. 깊은 데 빠뜨려서 아무도 못 찾게 해요. 란 대사와 호응하며 대미를 완성한다. 정훈이의 안개의 전문을 읽어보는 게 영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유행가로 최고의 교양물을 만든 박 감독의 재능이 놀라울 따름이다. 안개가 내내 정훈이의 목소리로만 나오다가 송창식과 함께 부르는 것으로 엔딩이 흘러나오면 마지막 장면과 결부되어 관객은 위로를 받을까? 아니면 더 큰 슬픔을 느끼게 될까? 나 홀로 걸어가는 안개만이 자욱한 이 거리. 그 언젠가 다정했던 그대의 그림자 하나 생각하면 무엇 하나 지나간 추억. 그래도 애타게 그리는 마음. 그 사람은 어디에 갔을까? 안개 속에 외로이 하염없이 나는 간다. 돌아서면 가로막는 낮은 목소리. 바라며 안개를 걷어가다오. 그 사람은 어디에 갔을까? 안개 속에 눈을 떠라. 눈물을 감추어라. 영화 헤어질 결심은 사랑에 관한 또 하나의 색다른 보고서다. 그것도 일상적으로 보아오던 기존의 감상적인 하드카피 보고서가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잘 짜여진 한 편의 디지털 기획서 같은 그런 느낌이다. 촘촘하게 설계한 모티브 속에 깔려진 수많은 레이어들이 다양한 해석과 감상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한두 번 더 관람해도 좋을 만한 영화다. 아마도 박찬욱 감독의 바람인 1000만 관객의 영화가 되기는 요원해 보이지만 박찬욱을 존경할 만한 이유를 찾기에는 충분할 듯 싶다. 흥행 영화보다는 예술 영화 쪽에 가깝다는 뜻이다. 원래 연기력이 뛰어나지만 연륜과 함께 더욱 원숙해진 박해일, 해준 역과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아름다운 미모를 잃지 않은 탕후의, 설혜 역의 앙상블과 뛰어난 연기도 꼭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다. 당신이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당신의 사랑이 끝났고 당신의 사랑이 끝났을 때 나의 사랑이 시작되었다는 설혜의 대사는 사실상 이 영화의 시놉시스를 잘 대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영화를 관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실제로 영화 속에서 해주는 설혜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한 적이 없다. 그러나 분명히 해준이 설혜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꼈고 비록 사랑해 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고백을 한 시점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유독 이 영화에는 많은 키워드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붕괴와 미결은 두 주인공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랑하기는 했을까? 과연 두 주인공인 혜준과 설혜는 사랑하기는 한 것일까? 사랑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두 사람 간의 접점이 너무나도 없어 보인다. 진실을 마주하는 꼿꼿한 자세를 좋아했고 어설픈 중국어로 표현한 예쁘다도 형사와 피의자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 새로운 범죄 사건이 없으면 무료함을 느끼고 미결 사건에 집착을 보이며 불면증에 시달리는 형사 장혜준이란 캐릭터가 유일하게 사랑했다고 보여지는 시점은 바로 스스로 붕괴했다고 언급한 순간이다.
기도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결국 설애가 범인이라는 정황을 파악하지만 자신은 붕괴했다며 유일한 증거물인 휴대폰을 아무도 찾을 수 없게 깊은 바닷속에 던져버리라고 했던 것은 분명 설애에 대한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는 것이었다고 보여진다. 후배 사원과 부인의 불륜을 감지하고도 붕괴하지 않는 그였다. 그를 붕괴하게 만든 것은 송설애라는 캐릭터이다. 하지만 본인의 감정이 명확해지는 순간 이 사랑은 완결되어 버렸다. 완결된 사건에 관심을 두지 않는 혜준의 사랑이 끝나는 시점이기도 하다. 이후 벌어진 임호준, 설애의 두 번째 남편 살해 사건에서 설애에 대한 태도가 철저히 바뀌어진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미결, 한국말이 서툰 설애는 언제나 드라마의 대사를 따라하며 단어 표현법을 익힌다. 자신이 범인임을 인지하였음에도 구속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 은폐를 제안하는 혜준이 설애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 마음 가지기를 바라고 숙면을 도와주기도 한다. 혜준이 잠복 근무를 하며 자신을 관찰하고 기록한 것을 따라하기 시작한다. 이제는 자신이 혜준의 옷차림과 표정을 살피고 녹음한다. 그러다가 그가 완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이 스스로 미결 사건이 되기를 희망하기에 이르른다. 영원히 그의 사랑이 되기 위하여. 그 방법은 아무도 찾을 수 없게 깊은 바닷속에 자신을 던져버리는 것이었을 터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미결이 되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는 장혜준의 완결이다. 그녀가 원한 대로 이제 혜준은 영원히 설애를 기억할 것이다. 마지막 장면에서 설애가 묻힌 백사장을 밟고 선 채 운동화 끈을 고쳐매는 모습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다시금 미결이 되었다. 제목은 헤어질 결심이라고 했지만 정작 사랑할 결심이라고 읽혀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나는 사랑이 의지라고 생각한다. 처음 시작은 사랑의 감정일지 모르지만 결국 사랑은 의지를 필요로 한다. 즉,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것. 이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저절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듯 헤어지기도 결심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때로 그것은 사랑의 한 방편이 될 수 있음을 이 영화는 보여주는 것 같다. 영화 전반에 걸쳐 흘러나오는 주제곡은 정훈이의 안개라는 노래다. 우리의 사랑과 이별은 어쩌면 안개처럼 불투명하고 답답하게 가리워진 모호한 불확실성에 기초한 것인지도 모른다.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사랑을 한 적이 있기는 한가? 아니면 제대로 헤어져 본 적이 있기는 한가? 모호함에 대한 명확한 우리의 답변은 결심이어야 한다. 그것이 사랑이든 헤어짐이든 말이다. 한계만이
자욱한 이 거리 그 언젠가 다정했던 그대의 그림자 하나 생각하면 무엇 하나 지나간 추억 그래도 애타게 그리는 마음 그 사람은 어디에 갔을까 안개 속에 외로이 안개 속에 하염없이 나는 간다 돌아서면 가로막는 낮은 목소리 바람이여 안개를 걷어가다 그 사람은 어디에 갔을까 안개 속에 눈을 떠라 안개 속에 눈물을 감추어